자, 이제 우리 집행 마지막 교재로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집행 정지 취소 서류 여기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한 문제고 이제 여기가 주로 되죠. 거의 중복 이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조항을 몇 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진 않고, 자, 아주 너무나 부담을 주고, 그렇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계속 반복인데, 알아둬야 될 49조 서류. 그러니까, 다음 하나의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 제한해야 된다. 이 서류를 이제 아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서류. 자, 이걸 그래서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반복해 볼게요. 우선 1번은 뭐냐면, 1번은 강제 집행의 뿌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뿌리가 가장 강력한 서류죠. 집행할 판결이나 가집행을 취소, 판결이나 가집행 취소하는 취지. 이건 주로 이제 항소, 이런 상소심, 재심, 상소심 이런 거는 판결을 취소합니다.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뿌리를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건 이제 청구 이소, 제3자 이소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취소하거나 가집행 판결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허가하지 않게 하는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 처분,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보원 이렇게. 자, 가장 강력한 거죠. 이건 제출할 때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고요. 1호 서류는 잔금 낼 때까지만 내면 그냥 다 없던 거로 되는 거예요. 1번 서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판결 받는 동안에 강제 집행의 정지를 일시정지, 포인트가 잠정처분 일시정지를 명한 거예요. 2호 서류도 1호 서류의 버금가게 엄청 센 거예요. 상대방 동의 전혀 안 받아요, 이것도. 이거 할 동안에 정지니까. 이것도 잔금 낼 때까지만 들어가면 잔금 못 내요. 그러면 정지만 시키는 거지, 여튼. 그죠?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뭘 구분하냐면, 여기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이렇게 봐서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정지. 자, 여기에 한번 이 조항으로 나오면 헷갈리기가 쉬워서 말씀드려요. 일시정지는 이 재판 선고시까지 일시정지예요. 잠정처분. 센 거예요. 근데 이건 정지만 하는 거야. 쭉 하면 이거는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거 그냥 정지야. 정지. 일시정지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 집행을 취소시키는 사유가 돼요. 1호는 뿌리가 없어지는 취소 서류가 되고 2호는 정지만이고 이때 일시정지랑 이거랑 구분해라.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정지를 명했더라도 이거는 강제 집행을 그냥 수독시켜야 돼가지고 계속 수독이라 이거는 취소 서류로 들어가요. 일단 2개. 자, 그 다음에 3호 서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문 할 때 먹었던 거, 담보를 제공한 거, 담보적으로 증명한 서류. 자, 좀 약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4번이에요. 판결 받은 후에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룬 서류. 자, 5호 서류. 집행 판결, 그 밖에 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걸 증명하는 조서,
개인권 안 돼. 조서나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자, 여기서 구분해 보면 1호하고 5호를 집중하세요. 1호하고 5호. 이거는 승소 판결로 받아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건 다 상소심에서 판결을 취소, 가집행 취소 또는 청구 이소 등에서 불허, 강제집행 불허. 이 정지도 그냥 정지 계속 이거는 취소로 들어가요. 자, 이거 범하는 이거 똑같은 게 뭐야? 5호 서류예요. 이거는 판결을 취소한 거지만 이거는 강제 집행할 판결 자체가 소에 취하됐다. 그러면 그 판결이 없던 거잖아.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들어오는데 그 집행권원 자체가 소취하로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의 1번과 5번은 같아요. 엄청 세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필요 없어. 동의도 필요 없어. 그리고 2호 집중할 거는 요때까지 잠정 처분, 일시정지. 요거는 정지긴 하지만, 정지만 하긴 하지만 동의 필요 없이 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강제집행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했다. 적은 이거는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 자, 여기서 5호와 6호를 구분해야 돼요. 이걸 조항만 보고 딜대 외우려면 엄청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엄청 헷갈려요. 봐봐요. 6호는 뭐야? 5호랑 구분할게. 이거는 5호는 뿌리. 집행권원 자체가 취하된 거고요. 6호는 판결문은 그대로 있고 뭐만 안 하기로 한 거야? 경매만 안 하기로 한다거나 경매만 취하겠다 위임을 이런 화해조서나 공정정본. 그래서 5호는 뿌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세고요. 6호는 집행권원은 그대로 있고 경매만 강제집행만 안 한다거나 강제집행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겠다고 적은 조서, 화해조서 또는 공증 6가지가 단데요. 이 6가지가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근데 반복하다 보면 눈이 좀 보여요. 집중할 게 뭐야? 1호. 알죠? 1호. 1호에 버금가는 게 5호예요. 이건 아예 그 뿌리 자체가 취하된 거니까. 그리고 2호가 뭐야? 그거 할 때까지 잠정처분. 1, 2, 5호만 빼놔 보세요. 그 다음에 5호와 구분할 게 6호. 위임만. 그 다음에 3호는 뭐야? 담보지공하고 강제집행. 그 다음에 4호는 변제 유예증서. 변제증서나. 자, 이걸 전제로 해서 풀면서 자꾸 연습하면 가닥이 좀 잡혀요. 자, 이 서류를 이걸 제출해야만 정지가 되는 거다. 제출해야만. 자, 제출해야만 된다. 제출만 하면 돼. 제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출이 되느냐. 잘 보세요. 1호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5호는 뿌리가 취하된 거니까 소취하. 집행권은 자체가 취하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힘이. 그리고 이때까지 정지. 이건 세다 그랬죠. 이거는 잔금 낼 때까지만 내면 되고요.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1호, 5호는 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취소가 되고요. 2호는 일시정지니까 정지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판결 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죠. 이것만 알면 큰 힘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 4, 6호는 보세요. 자, 3호가 뭔지, 4호가 뭔지, 6호는 6개가 다니까. 6호는 뭐라 그랬죠? 5호에 구분해라. 이거는 집행권은 소송 자체가 취하된 거고, 이거는 집행권은 그대로 있고 경매 신청만 이렇게 강제 집행만 안 하기로 했다거나 이거 신청에 유인만 취하기로 한 화해조서나 공증조서. 3호는
집행을 면하는 거니까 정지가 아니지. 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담보 제공한 거. 그 다음에 4호는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 유예증서. 약해요. 이거랑 이거는 약해서 이 세 가지는 6호는 역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만 내면 이거는 정지 취소가 돼요. 3호, 6호는 뭐예요? 3호는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한 거니까 당하면 안 되겠지. 6호도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거니까 6호 취하기로 한 거니까 3호, 6호는 취소가 되고 4호 변제 유예증 의무 이행 이거는 어정쩡하잖아. 유예 이거는 정지시키게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낙찰된 후에는 매수 신고 후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이것만 집중하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제일 부담스럽다 그래서 누구나.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 자 정리합니다. 뿌리가 1호. 뿌리가 취소되거나 불허되거나 이것들. 이거에 준하는 게 5호. 소송 자체가 취하돼서 부존재하는 건 집행권은 자체가 부존재하는 거지. 이거의 잠정 처분. 이거는 그냥 동의도 필요 없고 잔금 내기 전까지 내면 1호, 5호는 뿌리가 없어진 거니까 취소고 2호는 일시정지니까 나머지 약한 거가 셋 구분해야 돼. 구분해요. 이거 3호는 뭐예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가집행을 면하려고 담보 제공한 거 면하는 거지. 요건 변제 유예 변제증서나 유예증서. 요거는 이 취하에 준하되 강제집행만. 이것도 잔금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3호 면하기 위한 거랑 위임 취하는 취소, 변제 유예, 변제나 유예증서는 정지. 근데 이거는 뭐다? 약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언제? 매수신고 후에는. 잔금 낸 뒤에는. 이게 제출되면. 이거 제출되면 그대로 진행하되 끝난 거니까 진행하되 잘 보세요. 1호 센 거, 3호 면한 거, 5호 뿌리가 취하된 거, 6호 강제집행 안 하기로 한 거는 진행하되 이 대상 채권자들을 배당해서 빼고 이거 뿌리가 없는 거고 받아가면 이것도 뿌리가 없어진 거니까 3호는 면한 거니까 그리고 6호도 약하지만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거고 취한 거니까 면하고 2호 이 변제 유예증서나 변제증서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호 서류 2호는 뭐야? 정지지 정지 2호 요거 2호는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공탁하고 공탁 마지막으로 4호 이거 변제 유예증서 이거는 그냥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고 제일 약한 거 지급해버리고 둘만의 문제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도록 둘이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딱 2개 이거랑 이걸 집중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다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말씀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이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집행법 제일 부담스러운 이 부분을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다. 이 2개 페이지만 잘 정리하면 이거는 뭐 그냥 봤던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전체 문제가 14문제, 16문제예요. 14 하나하나에서 16문제를 총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 정지 결정이 있으면 즉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제출해야만 된다. 안 하면 모른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제출해야 된다. 2번. 변제증서나 유예증서가 신고 후에 제출될 땐 약하죠.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못 받으면 속행하되 배당액을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해결한다.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매각되고 매각 허가되기 전에 정지가 들어오면 우리 경매할 때는 거, 매각되고 매각 허가되기 전에 들어오면 불허가 속행할 수 없는 사유니까, 허가된 뒤에 들어오면 일시정지 명하면 정지만, 봐봐요. 적은 재판에 정본이 제출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그렇죠? 정지만 시키죠. 다시 한번. 매각 허가되기 전에 들어오면 매각 불허가, 허가된 뒤에 들어오면 적은 재판에 들어오면 정지. 언제까지 정지? 그 판결 선고될 때까지 정지. 또 항소, 상고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세월 기다리다가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하세월 기다리다가, 봐봐요. 허가되기 전에 들어오면 불허가인데, 허가된 뒤에 들어오면 정지. 잔금도 못 내고, 언제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매수인에게 뭐달했다. 이거 계속 말했던 거예요. 이걸 포인트에 대야 돼.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나 매각 허가된 거 취소시켜라. 그래가지고 낸 돈 찾아가게끔. 포인트를 여기 매수인을 위해서 낼 때까지 취소로 갈 수 있다. 낸 거 찾아가게끔. 자, 이 집행 서류 제출, 취소 서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 취소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안 되고 집행을 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비록 서면이 즉시 항고장으로 돼 있더라도 집행 이의 신청으로 봐줘라.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그냥 급하게 오려면 정말 보고 또 까먹고 보고인데, 자꾸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2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의사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성취돼서 집행문이 부여되는 순간 의사 진술과 똑같이 해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정지고 취소고 뭐 이게 없다. 끝났으니까. 자, 집행호론상 의사표시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조건에 붙은 경우, 이걸 조건을 증명해서 재판장 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가 된다. 자, 반대 의무 등 조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의사표시 명령 판결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소를 할 수 있다가 틀렸죠. 왜? 잘못됐더라도 나가는 순간 집행이 끝났다. 잘못 부여되더라도 나가는 순간 끝난 거다. 집행이. 더 이상 집행이 없다. 이제. 이의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툰다? 원인무효로 다투든지 해야지 집행에 대한 이의로는 할 수가 없다. 집행이 의사표시가 끝났다. 끝난 거다. 더 이상 계속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고 뭐 할 게 없다. 억울하면 원인무효 재판, 말소소송 이런 거로 해야 된다. 집행 절차는 끝난 거다. 집행 절차는 끝난 거다. 잘못됐으면 원인무효로 따로 재판해야지, 집행 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절차에 이의 신청 이런 건 안 된다. 자, 확정 판결 또는 이에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에 의한 강제 집행의 정지는 오직 그 요건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처분으로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정처분 이런 거로 다 가능하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정지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근저당 말소, 청구이 이런 걸 통해서 집행 절차를 배제를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경매를 불허한다 이런 재판도 존재하지 않고,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도. 자, 집행 정지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특별한 건 아니다.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맨 밑에 집행 정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3번. 자, 취소료 요제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할 판결을, 뿌리가 되는 집행권원 판결을 취소, 상소, 하항소, 재심 등으로 취소하는
정본이 언제까지? 대금 납부하기까지 들어와야지. 대금 납부에 들어오면 그냥 가대 당해 채권자를 배당해서 이제 빼죠. 얘는 채권자가 이 돈 받을 채권 자체가 이렇게 취소된 거니까. 판결 후에 변제를 받았음을 이 변제 증서가 언제? 매수 신고 후에 제출되면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으면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어떻게 한다? 배당하지 않고 당해 채권자에 지급한다. 그렇죠. 배당한다. 이게 주고 공탁하는 게 아니라. 자, 정리하면 취소서로 들어온 배당에서 빼고 정지, 일시정지가 들어오면 공탁하고 이 변제 증서는 그냥 지급한다.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 후 공탁이 아니라 지급한다. 지급. 둘만의 문제는 둘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싸우도록. 집행 일시정지. 정본이 허가 전에 들어오면 불허가, 허가 후에 들어오면 스톱이다. 잔금도 못 내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때 매수인은, 낙찰받은 매수인은 하세월 기다리다가 닭죽돈 개 뭐 되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해서 10% 낸 걸 찾아가도록. 판결이 소취하 등으로 뿌리, 집행문화 자체가 부존재하는 거로 됐다. 효력을 잃었다. 증명하는 법원 사무원의 조서가 대금 납부 전에 들어오면 취소인데 대금 납부 후에 들어오면 하되 채권자가 배제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더군다나 앞에서 이것보다 아주 지치는 수가 있어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 반복이 많이 돼, 이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잠정처분.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후 허가 전에 들어오면 매각 불허가. 허가 후에 들어오면 대금기를 못 잡고 내지 못해야 되지. 이때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해서 10% 낸 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정지가 제출되었음에도 진행하면, 이거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 스톱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취소를 다툴 수 있는데 이걸 다투지 않아가지고 잔금을 내버렸다.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 절차를 스톱시키거나 다투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잘 안 발생하지만 법원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 내버렸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가. 정지 결정이 있다고 해서 효력이 즉시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이 정본을, 정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정지가 되는 거다. 판결 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 승낙한 거 대금 납부에 제출되면 절차 속행 맞아요. 근데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줘버린다. 지급한다. 둘만의 문제는 부당이득으로.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은 취지의 정본, 이게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 허가하지 않는 정본이 대금 납부 전에 제출되면, 대금 내기 전에 제출되면 뿌리가 없어진 거니까 집행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닙니다. 최고 어려운 게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다. 아까 표 두 개를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재 5번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의사진술 명하는 재판은 확정되는 순간 절차가 끝난 거다. 이제 더 이상 뭐 정지할 대상이 없다. 정이 없다. 절차는 끝난 거다. 정지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청구 이의소,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 제3자 이의소를 인용한 판결은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된다 이거요. 맞아요.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까지 정본이 내버리면 이건 강력한 것들이라니까 취소됩니다. 대금 납부 후에 내면
진행하되 배당만 빼고, 채권자를 배당 못 받고, 변제나 의무이행 증서가 제출되면 정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낙찰자 매수 신고가 있기 전에 제출되면 정지가 되고, 매수 신고 있은 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약해. 동의를 못 받고 제출되면 하되 줘버리고, 동의도 못 받았고. 근데 이때는 이게 사주 증서라도 진정한 것이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6호, 그러니까 소취하 서류 밑에 강제집행 소취하 서류로는 조서로 돼야 되잖아. 조서, 법원의 조서. 강제집행 취하나 위임 취하한 거는 공정증서 정본이나 이 조서로. 근데 요거 유예증서는 힘이 약한 대신에 이 개인 증명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것들 증명서도 괜찮아. 경매에서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서류가 제출되면 이거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약해. 자, 센 거는 다시 한번 보면 1호 뿌리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5호 소취화돼서 뿌리 자체가 부존재하게 된 거, 그다음에 그때까지 2호 잠정 처분. 요 1, 2, 5호는 아주 세서 동의가 다 필요 없는데 나머지는 약하다. 가집행 1심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경매가 됐는데 판결 상수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됐다. 근데 이미 매수 신고가 되었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1호 소리다. 1호. 뿌리가 취소됐다. 1호.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다. 1호. 그래서 요것만 계속 집중해 나가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전체가 14문제 중에서, 그리고 하나하나서 16문제인데 14 하나하나, 그래서 16개요. 6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 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행하면 이 취소 이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잔금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에 봤던 거죠. 일시정지 서류가 납부 후에 제출되면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공탁을 한다. 이 정지 재판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공탁. 가집행 1심 가집행 판결을 취소했다. 뿌리를 없애버렸다. 항소심에서. 이게 대금 납부 전에 제출되면 다 취소된다. 동의도 필요 없다. 집행 정지 결정이 있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계속 알겠죠? 비슷비슷하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우리 교재 96페이지. 계속 반복이야, 이제. 취소 서류 제출로 인한 집행처분 취소 재판은 즉시 항고할 수 없고 이의로만 하다. 그죠? 취소 재판으로 취소될 때는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고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이의로만 할 수 있고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판결 후 변제 유예 증서나 변제 증서를 제출한 경우 이게 대금 납부 후에 제출되면 속행하되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주어버린다.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제외가 아니라. 계속 반복이죠. 자, 1심 가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놓았어요. 항소심에서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라 1심보다 항소심에서 1심 인용 금액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1심 판결, 가집행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겠죠? 뭐냐면 1심에서 가집행으로다가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놓는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오히려 큰 금액으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다. 그러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하여 실효될 1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커졌으니까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으로 없어지는 1심 판결은 없다. 응? 또 증액됐잖아, 증액. 증액됐으니까, 증액. 그러니까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1심 판결이나 가집행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소 서류가 아니죠. 당연하지. 이거 뭐 올라가는데 뭐. 자, 추심 명령이 있은 뒤에 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하고 재산 채무자에게 정지가 됐으니까 내주지 마라 라고 통지하게 돼 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 자,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다가 경매를 정지할 수는 없다. 소송이나 청구 이의소송이나 아니면 임의경매는 경매 이의신청이나 근저당 말소재판을 통하면서 잠정처분을 해야지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정지를 구한다거나 경매를 불허를 소송을 일반적인 소송으로 경매 불허를 구하는 건 안 된다. 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 공탁하고 법원에 서류를 내더라도 이거는 공탁서는 변제 유예 증서로 안 본다. 다시 한번 변제 증서나 변제 유예 증서, 그 정지 서류, 정지 서류, 그러니까 사호 서류 제일 약한 거, 변제 증서나 변제 유예 증서에 공탁이 포함되느냐, 변제 공탁 포함이 안 된다고 봐요. 왜? 변제 공탁을 했다는 얘기는 변제에 다툼이 있다는 거다. 다툼이. 그래서 이걸 변제 증서로 보기가 어렵다. 실무상. 그래서 변제 증서는 변제 공탁 서류는 정지 서류가 아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고 후, 자, 뭐를 취하였나 봐요. 강제 집행 취하. 이게 집행 권한인 소취하 서류가 아니라, 소취하 조서가 아니라 강제 집행만 취하기란 건 약간 6호. 이게 제출되더라도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이건 약하다. 이건 6호 서류는 5호 서류보다 약하다. 5호 서류는 소취하 조서. 뿌리가 집행권은 자체가 부존재하게 된 거야. 이거는 집행권은 있고 경매 취하. 이건 약하다 그랬죠. 대금을 납부한 후에 집행권은 판결이 취소됐다. 그러면 자, 대금을 납부한 후에 끝난 거다. 이거는 그 전에 냈어야지. 그 뒤에는 이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이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냥 속행하되 빼버릴 뿐이다. 끝난 거다. 잔금 납부 후에는. 자, 가집행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됐다. 그럼 이걸 갖다 내기만 하면 다 집행이 취소된다. 별도로 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별도로 이거 받을 필요 없이 이 뿌리가 취소되면 이걸 제출만 하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 없다. 제출만 하면 그냥 정지되고 취소되는 거다. 별도로 정지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9번. 자, 98페이지.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돼서 완결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잔금 받으면 안 내지만 잘못해서 진행됐다면 그동안에 막았어야지. 그냥 잔금 낸 이상 끝난다. 2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 포인트가 파산이고 회생이고 개인의 생이고 신청한 거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 결정이 나야 된다. 결정. 정지세가 되지 않는다. 개시 결정이 나야 중지가 된 거다. 중지. 그리고 회생은 파산은 선고 결정이 나면 실효되지만
회생은 개시결정은 중지고 회생계획 인가, 개인의 생은 변제액 인가가 나야 실효가 된다. 결정은 중지고 회생계획 변제액 인가가 나야 실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신청만 있어서는 둘 다 잘못됐어. 신청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고 이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 인가가 나야지만 실효가 된다. 전부 명령이 있은 뒤에 변제증서 이후로 즉시 항고를 한 경우 항고법원은 이제 이 변제증서 제출은 집행 정지 서류니까 이거는 정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지 서류니까. 변제증서에 의한 집행 정지 기간은 2달이고 2달. 이거는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지나면 집행 기간은 저기로 돼 있다. 2달이고 2회. 그리고 6개월 넘지 못하게 2달.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큰 어려워하는 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집행 취소 서류 제출. 이한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 항고장이 아니라 뭐라 한다? 집행의 이의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도 이거로 봐라. 맞는 얘기예요. 자, 강제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이 대금 납부 전까지 들어가면 취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헷갈리기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여기서 정지를 명하는, 여기 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시정지냐 그냥 정지냐를 구분하라는 거. 이건 처음에 강제 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이건 취소 서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정지 포인트를 둬라. 일시정지만 정지고 이 영구정지는 집행 취소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빨리 넘겨봐 볼까요? 빨리 넘겨보면 이게 앞에 처음에 봤던 거, 이거 여기 앞에 이렇게 여기 하지 않거나 여기 정지를 명하는 취지, 이거랑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 해서 앞에 처음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봤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를 볼까요? 10번 문제. 10번, 여기. 자, 정지. 이거는 취소서로 돼 있다.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서류. 이건 약하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동의. 동의 없을 때면 진행하되 채권자를 뺀다. 면해야 되니까. 배당해서.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 변제증서. 여기 공탁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제공탁서는. 변제증서나 변제의무이행증서에 증설이 정지되는 경우 2회 한해서 6개월 넘지 못하고 처음에 2달 넘지 못하고 앞에 여기 이렇게 변제증서 기간은 2달이다. 2달. 그리고 이거는 2번만 허락을 해준다. 2번. 그리고 통산해서 6개월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맨 밑에 집행권은 뿌리 판결 자체가 소취화돼서 부존재하는 게 아니라 강제집행 이거 이 조수정본이 대금 납부 후에 제출되면 하되 채권자에게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취하되는 거니까 안 하기로 한 거니까 배제된다. 배제.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11번 우리 교재 100페이지군요. 100페이지. 틀린 것은 1번 1심 가집행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올라간 금액으로 조정해가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게 제출되면 취소가 아니죠. 취소할 게 없죠.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응용도 아니야. 그냥 지문도. 강제집행 일시정지, 이제 이게 고의죠. 일시자가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정한 재판 정본이 허가 되기 전에 들어가면 불허가, 허가 있은 후에 들어가면 잔금을 못 낸다. 그때 매수인이 힘드니까 낙찰받은 매수인은 취소를 구해서 10%를 찾아올 수 있다. 이 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청구소에서 잠정 처분으로 이미 집행 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정본이 대금 납부 후에 제출되면, 자, 그때는 집행 취소를 명하였다. 이게 잔금 납부 후에 제출됐다. 잔금 내기 전에 들어가야지. 납부 후에는 뭐 끝난 건데, 그때는 빼되 채권자를 배당해서 뺀다. 배제.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 이 변제를 받은 서류에 공탁선 안 들어간다. 변제 공탁은 다툼이 있다는 거다. 안 들어가고요. 이 서류는 개인 증서도 가능해요. 근데 매수 신고 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없이 제출되면 속행하되 배당금을 줘버린다. 둘 문제는 부당이 두고 해결한다. 자, 우리 12번 몇 개 안 남았죠? 12번 교재 101페이지. 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면하는 서류, 담보 증명서를 동시에 이걸 제출해야 되는 거죠. 증명서를. 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매각되기 전에 제출되면, 그러니까 매각이 실시되기 전에, 경매하기 전에 제출되면 매각 경매기일을 스톱하고 날짜를 바꿔서 경매를 진행하지 말고, 경매 후 허가되기 전에 들어가면 불허가고, 허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잔금 못 내는 거고, 근데 위반해서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낙찰자는 하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매수인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매각 허가 후에 정지 결정이 제출된 경우에 항고기간의 도가로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법원은 기한을 지정할 수 없다. 수독해야지. 정지니까. 수독해야지. 수독. 근데 수독 안 했더라도 그럼 상대방이 이걸 다툴 수 있는데, 이의나 즉시항고 등으로 이게 다투지 않아가지고 잔금 내버리면 끝나는 거다. 한편 낙찰받은 매수인은 하세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허가 있은 후에 이거 들어오면 매수인은 하세요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허가 결정에 취소를 구해서 10% 낸 걸 찾아가게. 계속 반복이죠. 몇 번째입니까? 경매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매부터 하고 나면 이게 좀 나은 거라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부터 하면 아주 힘들죠. 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대금 납부 후에, 정지가 대금 납부 후에 들어가면 하되 채권자 줄 돈을 이 정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탁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13번. 자, 전체 문제가 14번까지고, 그리고 두 문제 더 있는 거라 그랬죠. 13번. 틀린 것은 계속 반복해요. 집행 허가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집행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청구이의, 제3자의 정본이 언제? 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이건 다 취소고 뿌리가 불허가 되는 거니까, 허가 후 정지, 일시정지가 들어가면 낙찰받은 매수인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취소. 이게 몇 번째야? 한 3, 40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집행 면하려고 담보 제공 서류가 신고 후에 제출할 땐 약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집행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받았다는 증서, 변제 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제 유예 증서는 개인 문서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조서가 아니래도. 속행하되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요. 제외하는 게 아니라. 둘 문제는 부당이득으로. 자, 이제 14번 숙지가 됐겠죠. 이제 14번. 자, 그 다음에 가집행 1심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판결을 제출되면 되고, 따로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따로 정지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된 부분은 그만큼 취소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취소된 부분은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매수 신고 후에는 안 받으면 그냥
동의 안 받으면 취소시킬 수가 없어. 동의를 받아야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고. 약하다. 자, 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대금 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납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서는 안 되는데 완납된 후에는 끝난 거다. 완납된 이후에는 배당이 남아있더라도 이건 뭐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없죠. 완납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매수인 고유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신청을 취하겠다고 적은 서류 제출한 경우에 속행하되 채권자를 빼고, 자, 이 집행 취소 서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 선고가 안 되고 바로 효력 발생하고, 재판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 끝났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여기 취소 서류 2개. 103페이지 한 문제랑 104페이지 한 문제. 103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어요.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준용되는 96조. 그러니까 이게 준용이 되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경매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강제 경매의 경우 결정은 났는데, 경매 결정은 났는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났어. 개시 결정은 났는데 등기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개시 결정은 났는데 명의가 바뀌니까 또 경매 결정이 났어. 등기에 올라갔어. 근데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에서 날라갔어. 그럼 소유권 못 넘겨. 이런 서류, 이때는 경매를 취소시킨다. 왜? 이게 없어지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 못 넘기니까, 낙찰받은 사람한테. 근데 이런 취소 사유는 뭐다? 잔금을 낼 때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잔금 내면 끝난 거다. 그럼 경매 절차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대금을 납부하고 내서 취득했다면, 취득해서 등기가 넘어갔다, 일리. 이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거예요. 이전해줬단 말이에요.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제 그 뒤에, 낙찰돼서 넘어간 뒤에, 그 뒤에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날아가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간 거니까 여기에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낙찰자는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물을 문제다.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 정리하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명의 이전이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기면 경매 결정 난 것도 취소해라. 경매 결정이 났어요.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경매 결정이 났어요. 등기부에 올라갔어요. 한참 진행 중에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에서 날아가면 남의 것에 대해서 낙찰자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 내린 경매 결정도 취소해라. 이건 잔금 낼 때까지다. 잔금 납부하면 낙찰자한테 명의가 넘어간다니까. 등기가 넘어갔잖아. 권리 이전했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 넘어갔잖아. 넘어간 다음에 걔가 본등기하면 그거는 이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문제다. 담보 책임. 이거로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거는 끝난 거고, 이 사유,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넘어가는데 뭐 넘겨줬는데 이건 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래서 담보 책임을 묻을 경우에 배당 전후에 관계없이 별개의 소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 104페이지 밑에 하나 둘 셋, 해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자, 이제 담보 책임으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이나 이걸 해결의 원칙이지만 아직 배당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내가 낸 돈, 내가 돈 내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날라갔으니까. 가등기가 본등기에서. 낙찰 소유권 잃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별도로 소송으로 하는 건 가혹하다. 그래서 아직 배당이 안 끝났다면 내가 낸 배당금을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 파트는 이렇게 배당 전후 이것 때문에 원칙은 별소로 하지만 배당이 아직 안 끝났다면 우리 실시전이라면 104페이지 실시전이라면 그때는 배당 대금 반환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후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군요. 104페이지. 집행 취소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뿌리, 집행 판결, 가집행 취소 판결, 뿌리가 없어졌다. 이건 취소죠. 또 담보를 집행을 면하는 거니까 면해야 되니까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 또 취소야. 비록 약하더라도 매각 기일 후에는 그러니까 매수 신고 후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여하튼 결과는 취소라고. 또 뿌리가 되는 판결이 소치하로 집행권은 자체가 부존재하는 거로 이렇게 돼. 이것도 취소죠. 근데 변제나 변제 유예 증서는 정지 서류를 해놨다. 정지. 그것도 얼마나 정지? 2달 넘지 않는 거로. 그것도 2번. 합해서 6개월 넘지 않는 거로 정지로 해놨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주 아마 시험 과목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민사 집행 이 절차가 다 끝났어요. 물론 시간이 제한돼 있고 시간이 많은 대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기출문제의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파트인 집행 정지 취소 서류, 이게 저와 같이 한 짧은 시간에 한 방법으로 정리하면 다른 수험생 못지않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긴 시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